다음 경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 주요하게 부동산의 가치 지표였던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연히 2차 세계 대공황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기 전에 몇 가지 전조가 있어요. 태풍이 오거나 거대한 허리케인이 오거나 해일이 오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감지를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까마귀 떼가 나타난다든지 메뚜기 떼가 나타난다든지 물고기들이 막 육지로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이 갑자기 잡히면 일본에서는 지진이나 쓰나미가 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요.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이 임박해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갔던 도시가요. 런던하고 스위스의 뭐 지리 같은 도시입니다. 거기는 뭐 완전히 전 세계의 돈이 다 모여드는 돈의 중심지, 특히 런던은 요즘 문화의 중심지까지, 패션의 중심지까지도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도시였는데요. 런던의 집값이 지금 투매 양상이 나타나면서 2008년 대비 40%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스위스에도 집값이 떨어졌다. 이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부패한 부자들이 스위스에 다 집을 갖고자 하는데요. 스위스의 집값도 떨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지금 파리에 9분기 연속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20%가 떨어졌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때 잘 나갔죠. 켈틱 호랑이라고 하면서 경제 성장의 주역을 했던 나라인데 60%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뭐 버즈 두바이 빌딩이 있는 두바이는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도 13%가 떨어졌답니다. 홍콩은 집이 못 샀어 문제지 홍콩에서 집 살 일은 없었다는데 홍콩에서 거래가 뚝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이 지금 9주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위기가 왔을 때 실물 가치는 그 실제적인 가치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없어져 버립니다. 즉 금이 위기가 왔을 때 선호 대상이 되는 것은 금의 이 가치는 위기가 오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소 가치겠죠. 근데 집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거품이 끼어 있다가 위기가 오게 되면 그 거품이 빠질 것으로 알고 지금 사람들이 새로 사지 않고 있는 집도 팔라고 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요 대기업에는 사무직들이 생산직을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에서 사무직은 전부 그 대상이 되는데 옛날에 화이트 칼라들요. 근데 블루 칼라들은 노조가 탄탄하니까 아무도 안 나가도 된답니다. 이제는 사무직들이 나도 블루 칼라에 있으면 정년까지 때우고 나갈 건데 괜히 화이트 칼라 했다고 땅을 치고 있답니다. 월급도 지금 블루 칼라가 화이트 칼라를 초월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런 양상에서 정부의 노동계획이 제대로 되겠느냐.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왜 노동계획이 필요하고 한국의 이 노동구조 문제가 얼마나 잘못 짜여져 있고 심각한지를 정부가 국민에게 왜 충분히 알리지 않고 노동개혁을 착수하느냐는 겁니다. 관료들은 계획하는 방식도 관료처럼 하기 때문에 계획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미국의 대선 경선에서요 트럼프가 오래 갈 거다라고 했고 샌더스도 힐러리한테 만만치 않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이 맛이 가려면 벌써 갔을 건데요. 갈수록 트럼프는 더 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힐러리한테 5% 차로 45대 50으로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힐러리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민주당의 유력 후보들을 다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뉴 햄퍼스 여론조사에서는 이 샌더스가 힐러리를 9% 차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에서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월스트리트 점령 구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의 기조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고요. 공화당에서는 보수의 전통적 가치를 갖다가 선호하자라는 트럼프의 주장이 완전히 먹혀들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극자극으로 완전히 양극화되는 양상이 대선이 이제는 완전 초반기는 지났습니다. 그런 양상에서 지금 미국의 전형적인 후보, 즉 힐러리나 그 다음에
잽 부시가 힘을 하나도 못 쓰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후보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아마 이번에 누가 되든 뒤집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리 3호기가 그 건설이 지연된다. 즉 한국에 있는 신고리 3호기, 즉 고리 발전소에서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있고 새로 만드는 게 신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인데 신고리 3호기가 지연이 되면서 UAE 원전 건설하는데 지연 위약금을 40억을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40억이랍니다. 이게 웬 말이냐? 자,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그 대부분 놓치고 가는데요. 신고리 3호기에 있는 APR 1400입니까? 그 모델을 그대로 두바이에 짓고 있는, UAE에 짓고 있는 원전에 갖다 넣기로 되어 있는데, 신고리 3호기를 가동을 언제부터 했어야 되냐? 2015년 9월 30일까지 상업적인 운전. 그러니까 지금도 시험 가동을 하고 있대. 시험 가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격 가동을 이달 말까지 착수를 해야 되는데 8개월이나 더 걸릴 거라는 겁니다. 밀양 고압선 반대도 있었고 원전 비리에 거기 안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복잡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8개월로 했을 때 매달 5억이랍니다. 그러니까 8개월이니까 5, 8, 40에서 40억인데요. 더 지연될 때 얼마를 더 내놔야 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지적을 했지만은 UAE 원전 폐기물 문제 아직 매듭도 안 돼 있습니다. 포스코 비리와 관련돼서 결국은 지금 끝에 이상덕 의원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이 이래요. 공연이 어떤 회사를, 굳이 살 필요도 없는 회사를 2배 가까운 가치로 높여주고 회사를 산다든지, 또 공연이 어떤 회사에 몇천억의 공사를 몰아준다든지, 또 공연이 어떤 회사에다가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그 돈의 일감을 가지고 지역구에 쓰도록 한다. 이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힘이 좀 있다면,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포스코에 가서 이런 일을 해내기가 쉽겠습니까? 포스코 회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회장이 되도록 심어준 사람만이 마음대로 주무르지 않겠습니까? 이구택 전 회장은 정준양 전 회장, 그러니까 이구택 회장은 그 전 정권에,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이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준양 회장이 들어서면서 이 사람이 퇴진당했죠. 그때 누가 정준양을 해라고, 회장으로 하라고 어떻게 압력을 넣었는가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늦었지만은 포스코 수사는 이제 끝이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일본계 대부업체가 들어와서 한국의 저축은행까지 인수하게 되면, 즉 한국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빠찡코 자금이나 숨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빌려주고 고리대를 받았는데요. 대부업체들 프로야구 같은 거 보면 무도 나오고 무슨 러시도 나오고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대부업체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저축은행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간에 저축은행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비리를 저지르다가 저축은행의 돈이 절반쯤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수십조가. 그것도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끝났어요. 정부의 그 예금보호기금에서, 예보기금에서 물려주는 걸로 끝났는데 기가 찬 일이죠. 근데 자고가 망하게 된 저축은행들을 일본계 대부업체가 사도록 한 이런 어떤 결정이 매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저축은행을 사서 한국에서 돈 받아가 이자 조금 더 줄게 놓고 받아갖고 그걸로 완전 고리대 대부 사업에 빌려줄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자생적인 구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사느냐? 정권회사까지도 지금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계 자금들이 한국의 정권회사도 막 사고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 금융 구조가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이렇게 올바르게 금융 시스템이 진행이 되려면 적어도 금융회사에만큼은 외부 자금, 외국의 자금들이 진출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요. 그것은 경영과 관련 없는 부분에 한해서만 투자하도록 해야 되겠죠.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았다가 5조나 벌어먹고 먹튀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장을 보러 가던 홈플러스요.
결국 홈플러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의 테스코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 팔고 나가는데 점유율을 높이면서 1년 만에 점유율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 시장 점유율만 높이면서 거기에서 벌어들일 돈이 6조인지 7조인지 8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한국에 와가지고 사서 순간적으로 홍보하고 작업해서 반짝 실적 올려서 그 사이에 샀던 가격에 몇 배로 되팔면서 수조 원을 벌이도록 하는 이런 일에 왜 우리 정부가 뒷손을 놓고 있냐는 겁니다. 제조업이나 뭐 유통업은 그렇다 칩시다. 이 금융업까지 이렇게 하게 만들면요. 앞으로 이제 골목골목 있는 서민대출 금융기관들을 전부 외국계 자금들, 이것도 외국계도요, 제대로 된 외국 자본도 아닙니다. 전부 뒷골목 자금입니다. 사마페나 일본의 야쿠자들 자금일 겁니다. 이런 자금들이 한국의 금융업계에 진출하도록 이걸 갖다가 금융감독이나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통제해야 된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